안녕하세요.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종이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페이퍼 팁앤톡 시간의 진행자, 저는 네오, 저는 포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친환경 인증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은 인쇄의 종류와 과정, 인쇄 감리 시 주의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님, 인쇄 감리할 때 인쇄사의 인쇄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보통 옵셋 레이업 인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옵셋 인쇄는 평판 인쇄라고도 하는데 평평한 판 위에 올려진 잉크를 블랭킷이라고 하는 중간 드럼로를 통해 피인쇄체로 인쇄하는 방식이에요. 급지 방식에 따라 낱장 급지 방식의 내압기와 두루마리 형태로 급지되는 인정기로 분류돼요. 그럼 혹시 다른 인쇄의 종류도 있을까요? 오목한 홈에 남은 잉크를 인쇄물로 옮기는 방식의 그라비아 인쇄가 있어요. 여러가지 피인쇄체에 적용이 가능해 주로 포장지에 사용되고 포장지나 연포장 라벨, 골판지용 라이너 원지, 우표 등 여러 소재에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플렉스 인쇄는 잉크 두께가 얇고 수용성 잉크 사용이 가능하며 잔여물이 적어 친환경적이어서 종이는 물론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필름, 알루미늄 호일, 비흡수성 재료와 연포장 라벨, 쇼핑백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옵셋 인쇄 말고도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저는 급하거나 소량 인쇄를 할 때는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디지털 인쇄를 자주 사용하는데 디지털 인쇄의 원리도 알 수 있을까요? 디지털 인쇄는 컴퓨터에 입력한 내용을 바로 토너나 잉크젯을 사용해 인쇄하는 방식으로 소량 인쇄에 적합해요. 네, 디지털 인쇄가 소량일 때는 효율적이지만 인쇄 품질은 옵셋 인쇄보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옵셋 인쇄에서 어떻게 하면 인쇄 감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인쇄 감리를 할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사람의 눈은 10억 컬러 이상 구분할 수 있고 컴퓨터 모니터는 160만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인쇄로 표현할 수 있는 색은 5000에서 6000 컬러로 한정되어 있고 도공지와 비도공지에 따라서 색 제한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인쇄 감리 시 디자이너가 교정 인쇄본이나 팬톤 컬러를 기준 삼아 눈으로 색상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종이 표면 처리에 따라서 색 제한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쇄물의 특성에 맞는 종이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인쇄 감리를 가기 전에 먼저 종이가 제대로 입고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리할 때는 핀이 흔들리는지 색이 잘 구현이 되는지 가는 선이나 글씨의 인쇄가 잘 되는지 인쇄 자국이나 뒷무듬이 생기지는 않는지를 체크해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번엔 옵셋 인쇄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쇄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호래님, 옵셋 인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글씨가 겹쳐 보이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옵셋 인쇄기는 기본적으로 CMYK 4도 인쇄 방식으로 색상을 구현하기 때문에 인쇄기의 설비상 변수로 가늠 맞춤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늠이란 다색 인쇄에서 각 색의 인쇄판이 겹쳐지는 위치와 앞뒤의 인쇄 위치의 정밀도를 말하고 이 위치가 맞지 않는 현상을 가늠 불량이라고 불러요. 이와 유사하게 인쇄된 부분이 종이면 위에 밀려서 2중 또는 3중으로 인쇄되는 현상인 더블 현상, 잉크가 블랭킷으로부터 종이에 옮겨지는 순간 종이가 흔들려서 미끄러진 형태로 얼룩지거나 더럽혀지는 슬로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오차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앞으로 더 주의해야겠네요. 화상이 흔들려 보이는 것 외에 인쇄면이 몇 군데 선명하지 않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런 현상으로는 파일링, 스노우플레이크, 획기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파일링은 인쇄 중 잉크나 종이 가루가 롤러, 판 또는 블랭킷 위에 쌓이고 굳어져서 이물질이 쌓인 부분에 잉크가 밀려 인쇄 면적이 넓어지거나 인쇄 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두 번째로 눈송이 반점이라고 불리는 스노우플레이크는 잉크가 일정하게 옮겨지지 않아 망점 내에 아주 작은 백색 반점들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색이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잉크 딱지라고 불리우는 희끼는 도넛 형태의 자국이 먼지 형태의 모양이 붙은 것인데 인쇄 시 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수천 장에 걸쳐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 발견 즉시 블랑킷을 세척하거나 교체하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엄청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종이도 추가로 구매해야 하고 인쇄비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해요. 호래님,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얇은 종이로 인쇄를 했더니 종이가 물결치듯 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보통 종이 습도는 공장에서 출하 시 50에서 60% 정도로 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쇄실의 습도가 이보다 높으면 종이가 늘어나서 웨이브가 지고 낮으면 줄어드는 바가지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요. 또 종이 결에 따라 앞면과 뒷면의 신축성 차이로 컬이 발생하거나 종이가 블랑킷을 통과할 때 습수나 잉크로 인해서 강제로 둥글게 되는 현상도 발생해요. 네, 제책 과정에서도 두꺼운 종이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는 크래킹이라고도 하는데, 즉 등 터짐의 주된 원인은 건조 과정 후 종이 내부의 수분 부족으로 종이 자체가 끊어짐을 견디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를 막기 위해서 누름 자국인 오시를 넣어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누름 자국 오시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누름 자국인 오시는 종이를 접기 전에 접히는 부분에 누름 자국을 미리 내서 종이 터짐을 막는 것을 말해요. 책 표지나 박스 작업할 때 오시는 필수예요. 150g/스퀘어미터 용지 이상일 때 접지 전에 오시가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와, 오늘도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인쇄에 대한 기본 지식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인쇄사와 미팅할 때나 감리할 때도 당당하게 저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니 저도 기쁘네요. 다음 시간에는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후가공의 종류와 특징이라는 주제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